자,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상장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 현재 공모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이 신선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증거금이 무려 20조 원이 몰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수치이며 공모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어차피 공짜 돈 먹긴 공모주 시장에서 20조 원이라는 돈은 이 종목이 진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순히 치킨값, 소고기값, 피자값 벌기 위해서 20조 원이 몰렸기 때문에 청약 넣어서 배정받으신 분들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좀 불합리한 가격에 형성이 되어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해서 5만원에 확정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쟁률이 1200대 1, 비례로 2400대 1로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20조 원이 몰렸으니까 이런 규모에도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으며 기간의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확약도 꽤나 높은 상태인데 시가총액 규모 기준, 공모가 기준으로 5,800억 원, 적지 않은 시가총액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 105만 주, 약 9%, 구조주 91만 주, 7.7%.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버스럽지도 않고 적당한 편. 시초가만 적당히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공모주주는 213만 주, 18%, 약 411만 주가 유통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확약을 미계산했을 때 411만 주지 확약 물량을 제외한다면 300만 주밖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관에 정약한 확약은 자 여기 합계를 보시면은 미확약이 44%입니다. 44%를 제외한 56%가 확약에 걸렸다는 뜻이며 요즘 공모시장에서 시초가 뻥튀기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기간의 확약인데 성일하이텍도 기간의 확약이 높은 편이고 HP, SP도 기간의 확약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시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일하이텍의 청약 인기 때문에 장외거래에서도 9만원, 1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가격을 바라기에는 참 어려운 분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청약을 넣었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면 그냥 소고기값 번다 생각하고 매도하면 끝이지만 가끔씩 이런 종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수익 매매를 하거나 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면은 따상이 아니라 따블이라는 게 분위기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면은 HP, SP처럼 더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더블로 시작하게 된다면 새로운 매매는 없습니다. 그냥 배정받은 것만 익절을 하고 새로운 매매는 HP, SP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 다 필요 없이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절대 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30% 이하인데 30% 이하로 잡은 것은 벤처금융, 구조주, 원래 주주들의 물량이 유통되지 않고 오직 공모주주만 유통이 된다면 당연히 좀 넉넉 잡아서 5, 60%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로 잡았습니다. 지금 장외 분위기만 보더라도 30% 이하에 상장하는 것은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매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된다. 그럼 30% 이하에서는 기간의 순매수를 기대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30% 이하에서 시작해서 첫날에 마이너스 10%를 간다 하더라도 기간이 첫날에 들어오거나 둘째 날부터 들어와서 주가를 기간의 수급으로 끌어올려 줄 가능성이 높아서 첫날에 벌면 재수,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만 첫날부터 합리적인 가격에서 올라가면 재수,
만약에 내려가면은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그 밑에서는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30% 이하로 설정했지만, 만약에 HPSP처럼 2배 뻥튀기 된다, 이거는 아주 잘된 케이스고, 만약에 다 똑같이 하는 생각과 반대로 간다면 신규 진입으로 물렸을 때 뭐 최소 3, 40% 이런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매를 해야 되며, 그 합리적인 가격에서 성공한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나 뭐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5,000원이 넘어버린다면 깔끔하게 배정받은 것만 익절하고 소고기 먹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으며, 저도 신규주 시초가 매매를 아주 가끔씩은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또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30%가 아니라 한 50%까지 양보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시초가부터 좀 크게 급락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뭐 2배 뻥튀기 되는 게 아닌 이상 받쳐주는 힘이 너무 강해서 마이너스 5% 이상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VI까지 있어서 눈 깜짝하면은 마이너스 10% 찍혀가지고 20%까지 순식간에 가서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 방어력이 뛰어나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했다, 그럼 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방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탈출도 수월한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는 한 30% 이하, 넉넉 잡아서는 50% 이하. 30% 이하면 저도 시초가에 접근을 해볼 생각이지만, 50%는 그때 분위기, 1분간 변하는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확약이 높고 시가총액 규모가 한 3천억 이상의 종목이라면, 신규주라면 무조건 첫날에 매도를 하는 기간 투자자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기간 투자자도 그 뒤로 꾸준히 순매수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모가보다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닐 경우에만, 또는 한 수조짜리, 수십조짜리 그런 초대형주에서는 기간이 묻지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초대형주가 아닌 이상 기간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미확약 물량은 제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2배 뻥튀기 되면 바로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사들이는 특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뻥튀기가 너무 심하면은 익절, 그리고 뻥튀기가 심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기간의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는 어떤 가격에 형성이 되어야 기간에 매수를 불러올지, 아니면 얼마나 뻥튀기 되면 기간에 매도가 나올지, 이 정도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며, 무조건 매매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HP, SP도 저도 기대를 했지만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손을 놨습니다. 손을 놔서 수익 못 본 거는 아쉽긴 하지만 최소한 손실은 없습니다. 손실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또 새로 상장하는 거나 시장에서 새로 떠오르는 것, 얼마든지 재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와 맞는 합리적인 상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신규주가 상장 첫날이나 초기 몇 주 동안은 아주 강력하고 뜨겁다 하더라도 나중에 열기가 식으면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신저가를 뚫어버리거나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우상향 가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데이터나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대충 보더라도 항상 거래량이 끊기고 초반에만 강한 열기가 무조건 식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뻥튀기가 크게 된다면 거기서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만 분위기 따라서 즐긴다 생각을 하고 가격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증거금이나 HPSP를 봤을 때 절대 싸게는 상장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편하게 구경이나 해야겠습니다. 구경하다가 뭐 먹을 게 있으면 접근,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